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는요. 삼각형과 관련된 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삼각형, 사각형. 자,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오각형, 육각형. 그쵸? 자, 그런데 사실은 오각형 이후의 도형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요. 삼각형과 사각형,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는요. 원이 상당히 또 많이 중요한 내용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단원인데, 원과 관련된 도형은요, 그 다음에 사각형과 관련된 도형은 우리가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삼각형에 대한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 또 중요한 이유는 삼각형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삼각형에서만 다루는 아주 중요한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삼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이제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삼각형 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삼각형은요, 일단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항상 180도가 되죠. 자, 이때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해요. 그럼 외각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하겠죠. 삼각형이요, 어떤 모양으로 삼각형이 주어지던, 자, 항상 각도가 3개, 요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3개의 내각을 모두 합했을 때에는 항상 180도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180도가 되는지는 여러분 이렇게 반듯하게 직선 그었을 때 여기가 180도인 거는 인정하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 전 강에서 배웠던 평행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왜 항상 180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자, 되게 궁금하시죠? 그 내용은 우리 기본서 본 강의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기존에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총합이 항상 180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삼각형뿐만 아니라 다른 다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의 그 내각의 합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유추해 나갈 수 있는데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360도라고 알고 계시는 분 계시죠? 맞아요. 360도인데 자, 왜 360도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대각선을 그어주시면 2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쪽의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80도. 그래서 180도가 2개, 즉 삼각형이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오각형이면 이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2개 그려보시면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삼각형이 180도다라는 것만 알면 그 도형에 삼각형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3개죠? 3개가 들어가니까 그 도형의 내각의 총합, 요렇게 요 5개의 내각의 합이 540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육각형, 칠각형 등등의 다각형을 삼각형 몇 개로 쪼개지냐에 따라서 180도가 몇 번 들어있냐라는 걸 가지고 그 도형의 그 각도의 총합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삼각형이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삼각형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좀 미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이 이제 등호에서 사용되는 그 등자예요. 같다라는 의미의 등이고 2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2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주어져 있고요. 자, 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땡땡, 여기도 땡땡 이렇게 나오면 이 기호는 무슨 기호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기호예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 땡땡 이러면 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뜻이고, 자, 만약에 뭐 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땡땡 땡땡. 자, 그러면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짜리로 표현해요. 그럼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서로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변 위에 뭐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렇게 기호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변의 길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 ABC에서는 여기가 땡땡, 여기가 땡땡. 즉 AB라는 변과 AC라고 하는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 두 변 사이에 있는 각, 여기죠? 여기 각. 이 각을 꼭지각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각이 아닌 나머지 두 각, 여기와 여기. 자, 요 각을요, 밑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즉, 꼭지각하고 밑각은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요 같은 두 변 말고 나머지 한 변 있죠. 자, 이 밑에 있는 요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요, 성질이 많은데 그 성질들 몇 개만 한번 좀 미리 체크해 보시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건 당연하죠. 이름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밑각, 이 각과 이 각, 두 밑각이죠. 두 밑각의 크기가 항상 서로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뭐 70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똑같이 7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 70도, 70도 더하면 140도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항상 180도이기 때문에 두 개가 140도면 나머지 여기 하나가 40도가 됨을 우리 또 삼각형의 성질을 통해서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요,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꼭지각이라고 부르는데, 꼭지각의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한다는 것은 40도짜리를 이등분하면 20도, 20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40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20도, 20도. 이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자, 꼭지각을 이등분하게 되면요, 밑변을 항상 수직으로 90도로 직교한다는 뜻이죠.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 밑변의 길이를 2등분, 반토막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때 생기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고 이 꼭지각을 또 반으로 나누면 밑에 있는 것도 반으로 나눈과 동시에 90도로 만나게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각의 크기라던가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삼각형의 종류 중에는요, 또 자주 나오는 게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정삼각형은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인데 세 변이 같은 것도 이등변의 일종이긴 하겠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서 세 각 또한 모두 같습니다. 자, 세 개를 합해서요, 여러분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 개가 모두 동일하려면 180을 3으로 나눈 값인 60도, 60도, 60도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각도가 60도, 여기도 60도, 60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은 크기가 같은데 각의 크기도 같고 세 변의 길이도 모든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정삼각형 또한 이등변의 일종이기 때문에 요 한 꼭지점을 이렇게 30도, 30도로 이등분하게 되면 수직으로 만나면서 밑변의 길이를 이등분함을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삼각형의 종류를 좀 살펴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성질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등변과 정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예각, 직각, 둔각은요. 각의 크기별로 삼각형을 분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각과 직각은 여러분 90도죠. 둔각이 뭔지부터 좀 살펴보시면, 자, 예각이라고 하는 것은 0도보다 크면서 각도가 0도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치? 0도일 수도 없죠. 그래서 0도보다 크면서요. 90도보단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90도인 각을요.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0도보다 크면서 18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가 둔각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180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을 이렇게 선분을 그렸을 때 나오는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평각이거든요. 평평한 각이라고 해서 평각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가 90도. 자, 그럼 이러한 각이 바로 예각이고요. 이렇게 90도가 넘어가는 이만큼의 각. 자, 얘를 바로 둔각이라고 불러요. 자, 이 각의 종류를 기억하시면서 삼각형의 종류를 다시 보시면 예각 삼각형은요. 삼각형의 3개의 내각이 모두 예각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예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 아까 정삼각형도 그래도 60, 60, 60이니까 3개가 모두 90도보다 작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각 삼각형이 되고요. 직각 삼각형은요. 삼각형의 3각 중에 하나의 각이 90도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요. 자, 삼각형에서는요. 2개가 90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0도 더하기 90도가 180도인데 삼각형을 3개 다 더했을 때가 180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2개만 더했을 때 180도가 이미 돼버리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은 없고 무조건 하나만 90도여야만 됩니다. 자, 비슷하게요. 삼각형의 3각 중에 하나의 각이 둔각. 자, 둔각은 90도보다는 크면서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하는데 삼각형의 각 중에 하나의 각만 이렇게 둔각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직각이 하나만 있으면 직각 삼각형, 둔각이 하나만 있으면 둔각 삼각형이에요. 그렇다고 예각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예각 삼각형으로 불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직각과 둔각에서 나오는 나머지 각은 다 예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예각이 되려면 3개가 다 예각일 때에만 예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자, 이 중에 직각 삼각형에도 상당히 많은 성질과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이전에 지금 삼각형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등변 삼각형,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 그 다음에 이런 각의 종류에 따라서 예각, 직각, 둔각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죠. 뭐 두 변이 같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그 다음에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서로 밑각을 수직 이등분한다 등등 이러한 성질로 여러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나중에 사각형 공부하실 때요.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등 그 사각형의 상황에 따라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붙여줘요. 그러면 그러한 사각형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이 있고 어떠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사각형의 종류에 맞게 성질을 다 기억하시고 그 성질에 따라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구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평면 도형이 많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삼각형, 사각형의 변의 길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자, 당연히 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원에서 나오는 것은 변의 길이를 구하기는 좀 힘들죠. 이렇게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원에서만 나오는 또 용어가 특별하게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원 배우실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삼각형 종류, 사각형 종류마다 성질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좀 먼저 좀 갈피를 잡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성질을 한번, 성질이 아닌 정리, 중요한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우는 전체 내용 중에 정말 10손가락 중에 하나 꼽힐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러한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다룰 거예요. 하나의 각도가 90도인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질 때요, 90도짜리, 즉 수직인 각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변, 요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할 거예요. 빗변, 요렇게. 자, 얘는 밑변, 얘는 높이가 되는데 그거는 삼각형을 돌리면 또 이제 그때그때 어디가 밑변이고 어디가 높이인지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빗변은 항상 이 90도짜리 각도랑 마주보고 있는 변을 빗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변의 길이 중에 빗변의 길이가 또 제일 길어요. 자, 그래서 빗변에 대한 용어도 먼저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어떠한 관계식을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를 건데 어떤 거냐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이에요. 제곱은 A 곱하기 A죠. A를 2번 곱하고 B를 2번 곱해서 더한 것은요, 항상 빗변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빗변 길이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같아요. 이것을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불러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수학자의 이름입니다. 그 수학자가 제일 처음 이제 발견해내고 제일 처음 증명한 그러한 이제 정리라고 해서 그 수학자의 이름을 딴 정리고요. 자,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됩니다. 대신에 얘가 항상 직각삼각형일 때에만 쓰이는 정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빗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자, 3의 길이를 제곱해요. 더하기 4를 제곱해요. 3을 제곱한 것은 3 곱하기 3이니까 9죠. 4를 제곱하면요. 4 곱하기 4니까 16이에요.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25죠. 이게 얼마의 제곱인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5의 제곱, 5 곱하기 5가 바로 25죠. 5, 5, 25.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또 다른 한 변이 4일 때 그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는 바로 5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처음 주어진 길이가 3과 5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5가 반드시 빗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곱 더하는 게 아니라 빗변 길이는요 항상 혼자. 자, 그래서 3의 제곱과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곱해서 더한 게 바로 빗변 길이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보시면 9에다가 뭐를 제곱해야 25가 될까요? 라는 거거든요. 9하고 16을 더해야 25가 되죠. 뭐를 제곱해야, 어떤 똑같은 두 개를 곱해야 16이 되냐면 4, 4, 16이에요.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것도 우리가 또 구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은 나머지 빗변 길이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그 정리이고요. 언제 쓰이냐? 직각삼각형 상황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더 많은 내용이 더해지고 어디서 또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될 수 있는지 본 강좌에서 또 한번 확장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 정리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각비라고 하는 또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삼각비도요, 직각삼각형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되게 중요하고 삼각비도 중요한데 그 두 개의 내용은요, 다 직각삼각형에서만 다루게 돼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합니다. 변의 길이가 3개가 있죠. 이 중에 2개의 비를 삼각비라고 하고요.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 화면이 잘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교재 보시면 3개의 삼각비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얘를 밑변이라고 해볼게요. 밑변. 그 다음에 얘를 높이. 그 다음 얘는 뭐죠? 얘는 빗변입니다. 자, 이 3변 중에 빗변과 높이의 비,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우리가 삼각비 중에 사인 값이라고 할 거예요. 삼각비는요, 그 변 길이 비의 순서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렇게 3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여기 길이를요, 여기를 P,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C. 이렇게 어떤 도형이 주어지면요, 꼭지점에는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보통 표현을 하고요. 변의 길이는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A랑 마주보는 변 있죠?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 대변의 길이를 이 해당하는 것에 소문자로, 각 C의 대변을 소문자 C, 각 B의 대변을 소문자 B,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각 B, 삼각비를 구할 때는요, 항상 기준각을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 B가 기준각일 때입니다. 이 기준각을 바탕으로 밑변, 높이, 빗변 이렇게 3변의 길이를 순서를 보시고요. 각 B의 사인은요, 사인은 SIN이라고 쓰고요. 각 B 이걸 쓰시면 돼요. 사인 B. 자, 얘는요, 사인 B는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나타냅니다.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각 B의 코사인은요, 코사인 COS로 쓰고요. 코사인 B. 이건 기준각. 자, 코사인은요,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를 코사인이라고 해요. 아까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가 사인이었다면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를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밑변분의 밑변. 자, 그러면 각 B의 하나 나머지 삼각비인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TAN, 탄자 쓰고 기준각. 탄젠트는 밑변 길이에 대한 높이비요. 밑변에 대한 높이비를 탄젠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변 길이에 대한 높이 B를 탄젠트라고 하고 이 세 개를 각 B에 대한 삼각비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삼각비는요, 어떤 식으로만 계산을 해 오실 수 있으면 되냐면, 자, 보세요. 아까 삼각형을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해 봤었는데요. 화면이 자, 그때 예를 든 게 이 길이 높이가 3이고 밑변이 4이고 자, 그 다음에 빗변이 5 이렇게 3, 4, 5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각 B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사인 B 값은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5분의 3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5분의 3. 자, 각 B의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4. 얘가 5분의 4.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해서 그 변의 길이를 숫자의 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바로 삼각비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의 관건은요. 이 순서, 분호분의 분자의 순서를 외우시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어떤 식으로 쉽게 외우실 수 있냐면 자, 사인은 S, 코사인은 C, 탄젠트는 T를 기억을 합니다. 자, S를요, 이렇게 S 쓰지 마시고 S를 필기체로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S자를 표현을 하게 돼요. C는 그대로 C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T는요, T 이렇게 필기체를 쓰게 되죠. 요 필기체를 모양을 기억을 하시면 사인은요, S자 요렇게. 자,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요렇게 S자를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요렇게 순서가 빗변분의 높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그 기준각을 싸면서 C자 요렇게 그려보세요. 이 기준각이 비일 때 C자 이렇게. 그럼 어때요? 빗변분의 밑변 순으로 오죠?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그 순서를 좀 기억해 보시면 편하겠죠. 자, 탄젠트는 T예요. T자를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T자를 그려보시면 밑변에서 시작해서 높이까지 이렇게 오죠. 그래서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 밑변분의 높이를 바로 탄젠트라고 합니다. 이 순서를요, 알파벳과 매치시켜서 잘 기억을 해보시고 그 삼각비,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삼각비를 이렇게 그 변의 길이, 그때그때 변의 길이에 맞게 숫자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지금은 변의 길이가 3, 4, 5일 때 삼각비를 구해본 건데 자, 3, 4, 5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다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에도 삼각비 저 순서에 맞춰서 몇 분의 몇인지만 잘 표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 다음에 삼각비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도형 제가 더 많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사각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과 관련된 도형도 있지만 이 삼각형 내용을 기준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각형 원 공부하실 때 그 사각형의 종류에 맞게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요. 원은 용어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표현, 용어들
기억하시면서 또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또 공부하시면서 전체적인 도형에 대한 내용을 좀 앞으로 밟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그 내용을 한번 미리 살펴봤었어요. 본격적인 기본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그 살짝의 전체적인 숲과 흐름만 잡아보았는데요. 자, 요 강좌를 들으시고 기본서 강의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갖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본격적으로 1단원, 1학년 과정의 1단원부터 공부를 해보는 기본서 강의를 들어갈 텐데, 자, 그 강의에서 우리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